나요. 슈팅이 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슈팅이 나고 나서 이거를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슈팅이 나고 나서. 만약에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인집이 61승까지 와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할지 말지. 시장은 아직 이까지 안 왔습니다. 시장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겁먹고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백날 분석해 보십시오. 이건 그냥 이거 주식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 넣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딴 거 체크 안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나 스트래테지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좀 오래 해봤는데 꼭 큰 그림 그린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시향이 얕은 게 아니에요. 딱 그냥 모든 게 그렇잖아요. 주식도 심리 게임이거든요. 주식도 심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중간 선거는 절대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로 반영될 겁니다. 호재 정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조금 걸리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네, 미국 정에서 이번 주 장에 조금 걸리는 요인이 미국이 사실 지난 금요일날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게 올랐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미국으로 자금이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채권을 많이 팔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최근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아가지고 채권금리 올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금리에 대한 트라우마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이번 금리도 동결할 겁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이 지금 이제 12월 인상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동결하는데 워낙 이제 매파적 성향이 조금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도 동결하고 매파적 성향이 강하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오르면 또 시장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그 금리에 대한 비용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다시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 뭐 10월 초에 급락할 때는 금리 부담으로 다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금리 부담으로 때려버리면 미국장까지 다 같이 죽어버려야 돼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게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 올리면 미국은 강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이슈로 만약에 같이 때리잖아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이건 호재가 맞는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 네, 주 후반에는 조금 금요일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8일날 만기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시장에 영향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동시 만기 주간에 그 시장의 방향대로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뭐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포지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번 주에 한 가지 하나 있어요. 7일날 미국의 반도체 회사 퀄컴이 실적 발표하는데 뭐 이거는 거의 삼성전자 쪽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미국은 오늘 땡길 거예요. 플러스는 마감한다고요.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점쟁이 맞아요. 예, 너무 오버인데 철저하게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하면 이 차트에서는 무조건 양봉 한번 가고 나오는 빠지는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10%지만은 저는 우리 나스닥 선물이 장이 열리고 미국은 아침이 되면 다 빨갛게 마감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용거래 통빼냐? 아닙니다. 장은 이게 개별주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무조건 오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매크로 지표를 다 알거나 몰라도 되는데 이 차트에서는 이거는 상승 에너지예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세요? 사실 한번 같이 느껴보세요. 착사를 냈어요. 착사를 냈고 하다가 또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온 힘입니다. 조금 다른 거는 여러분 잘 보시면 처음으로 양봉 3개가 나온 힘이에요. 양, 여기서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나라 장이 그 난리가 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힘이 들어옵니다. 이 봉에서 첫 번째 원봉은 사실은 상승 에너지예요.
그래서 거의 내일 만약에 미국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장은 시초가에 바로 2100선 뚫어버릴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종목당 마찬가지인데 장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엉덩이를 만들어요. 여기서 이 갭 구간에서 지지층을 만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뚫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중심가 이런 라인에서 어디 갔니 너? 이런 라인에서 저점을 만들어 버려요. 10월 달에 박살을 냈기 때문에 11월 초순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11월 말엔 장 내릴 겁니다. 아,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11월 29일 날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 이런 건 없을 거라 봅니다. 한다면 이전입니다. 뭐 항상 그래 왔어요. 전날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바로 합의 낼 거 없습니다. 지금 다 플로를 보게 되면 사전에 다 움직입니다. 예? 사전에 뭐 합의하고 조율하냐 만에 조율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손바닥 뒤집시 바로 뒤집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의 생각을 해보면 그래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좀 유리하게 상하원 모두 뭐 공화당이 조금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애들도 아니고 한 번만에 우리나라 잔당도 아니고 한 번만에 뒤집겠습니까? 선거됐다고. 아까 잠깐 정치적 색깔인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본인 색깔을 가져갈 거예요. 왜? 더 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분명히 이 11월 초순의 장은 결정적으로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고 10월 31일에 형성했던 이 저점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과연 그 폭이 뭐 하락폭의 절반까지 2200까지 오게 되면 12월 장이 있는 거고 2150까지 가다 밀리면 12월달 음봉입니다. 12월달 음봉이에요. 지금 10월 초순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봉의 중간 정도 대략 740까지 가서 마감하면 12월달 좀 기대를 하는데 이 지금 현재의 반등 힘에서 코스닥이 뭐 저는 하여튼 700선을 무조건 갔다가 그 다음에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 들어가면 주식 못 올라가요. 종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략 예상하는 거는 11월 초순의 그림은 코스닥 700에서 750 사이에 갇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지수 안 올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 구간에 들어가면 못 올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11월은 양봉은 양봉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강 후약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종목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신라젠의 차트가 있잖아요. 이 구간이 이제 이 친구가 이 구간에 들어오잖아요.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업의 주가는 못 오릅니다. 언제까지? 보통 이제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인데 60일선이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60일선은 장기, 중기 수급선입니다. 생명선이라고 하죠. 근데 60일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신라젠이. 그래 무슨 말이냐면 신라젠의 주추세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봉에서. 대신 21선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저항입니다. 이 친구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요 밑에 있거나. 그러니까 신라젠의 주가는 뚫지는 못해요. 뚫지는 못하는데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는 다지는 구간인데 주가가 이 위치에 들어오잖아요. 61선 올라가고 21선 누르는 이 구간에 들어오면 주가가 못 가요. 다집니다. 아니면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유한양처럼 재료를 싸서 띄워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예? 재료를 싸가지고 그거를 두 개의 선을 한 방에 넘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 신라젠은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종목이 하나 생겼어요. 시장에 대해서. 망할 놈이 현대차입니다.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 지금 그래도 나름 순위를 한 4위 정도 하고 있어요. 이 자식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갈 수 없을 정도에. 현대차하고 포스코가 워낙 못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게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이 빠를 거예요. 근데 너무 지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강조드리는데 조정이 나오고 지그재그 해도 무조건 요 구간에 들어가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2100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말이죠. 코스닥도 700선 갑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내가
코스피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들이라면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면. 이거는 15,000원 오기 어려워요. 연말까지는. 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만약에 16,000원대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예, 요 구간까지 들어옵니다. 쉽게 지금 베팅을 못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제가 물반 고기반 이런 말을 하는데 넥슨GT라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에서 한 가지만 배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지저분하니까 하나만 좀 지울게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좀 얘가 안 좋군요. 이건 뭐고요? 예, 이거는 제가 그 장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먹는 차트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지수가 이제 빨리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로 있는데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보이잖아요. 어디에서 저항인지가. 네, 여기서 저항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못 올라가요. 빠져요. 왜? 얘가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선이. 셀트리온은 한 25만 2, 3천원 가면 다시 그러니까 내려올 거예요. 24만원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다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평선 수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사실 저항이 너무 많아요. 25만원, 6만원에. 그쵸?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항이 되게 두텁습니다. 예. 여기 계속 있으니까. 대신 주추수에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 시간부터 여전히 매수 의견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친구들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는 지수 상승이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ETF는 조금 낮게 보시는 게 좋고 대신 코스닥은 가벼워요. 신라젠의 차트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바보다는 좋습니다. 예. 신라젠은 결정적으로 아마 계속 상승 에너지를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젠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7만 6만 9천원 손절 잡고 빠지면 무조건 사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1선 이상에서 팔면 돼요. 내가 10만원에 갖고 있던 11만원에 갖고 있던 똑같습니다. 예, 차트는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이거 믿고 엉덩이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차바이오텍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씩 힘을 잡을 거예요. 이 친구는 차트가 좀 어떤 차트입니까? 신라젠보다 지금 위에 있죠.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차바이오텍은 상승을 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저점을 다지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지수가 여기까지 하고 21선 누르고 있으면은 절대 양봉에 살 필요 없어요. 양봉에 사도 안 사도 돼요. 어차피 올라가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첫 음봉에 주목하시면 돼요. 이제는 파미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딱 21선까지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5월선 언저리에서 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런 데서 달라붙으면 먹을 거 없어요. 시세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티 안 나게 30-40% 반영이 된 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아는 겁니다. 시장은 그거를 계산해 주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마 시장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경협계 관련해서 조금 붙이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위치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상승 에너지가 충분해요. 무조건 21선 닿는다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빨간 선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친구들은 만약에 물려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올라가고 나서 얻어 터지든지 말든지 판단이 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요. 보통 개인들이 뭐 좋아하죠? 오늘 동성제약 같은 종목이 움직여버리죠. 왜 움직였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요. 동성제약. 오늘 그 유한양행 절해버리니까 그냥 움직임. 근데 그럼 동성제약과 1이 생긴 차트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못 가요.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여기 뚫어버렸어 그래요. 얘는 음봉 나와요. 근데 대신 21선 위치 23,500원 내려오잖아요. 단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붙어서 살 때가 있고 달라붙어서 안 살 때가 있어요. 이건 달라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 사야 됩니다. 왜? 이게 누르고 있으니까.